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카와 한인 정신건강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참여자분들의 입장을 잠시 기다린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웨비나를 통해 들으실 주제 강의는 녹화 영상을 카와 웹사이트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듣고 싶은 분들께서는 카와 us.net 웹사이트를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 강의 후에 등록하신 그 선택 강의 워크숍은 강의하시는 분과 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진행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따로 녹화하지 않음을 알려드리고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또 주제 강의가 끝난 후 선택 강의 워크숍으로 이동하실 때 되도록이면 처음에 등록하셨던 강의의 링크를 찾으셔서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강의를 선택하셨는지 이메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메일을 못 받으셨으면 스팸 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사이에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셨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혜노입니다. 저는 현재 일리노이 시카고 하늘종합복지관에서 상담 일을 하고 있으며 카와에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로 5번째 한인 정신건강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컨퍼런스에 참여해 오신 분들과 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도 역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고 현재까지 360명 분들이 조금 넘게 참여 등록을 하셨습니다. 미국 22개주가 넘는 곳에서 그리고 또 홍콩, 일본과 한국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계속해서 또 참여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주제에 강의를 듣기 전에 저희 카와와 또 감사하게 협력기관으로 또 파트너십을 맺어주시는 기관들이 미국에서 현지 활동하고 계시는 기관들이 있으십니다. 그 기관들의 활동 영상과 또 환영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인사드립니다. 하늘종합복지관 사무총장 손지선입니다. 카와에서 주최하는 제5회 한인정신건강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5년간 열심히 활동하신 카와 모든 멤버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카고 지역을 벗어나서 미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게 될 카와 언제나 응원하고 하늘과 같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열매 맺어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캔윈 여성 한라인의 사무국장인 김지혜라고 합니다. 제5회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한 카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난 몇 년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카와의 컨퍼런스들은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정말 필요했던 공간을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방법들을 공유해 줬고 참가자들에게 응원과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카와에게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점은 카운슬링을 받는 것에 대한 스티그마를 없애는 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벤트를 위해 준비하신 운영진분들과 스피커스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모두 아주 유익한 시간 되시기 빌고 화이팅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1974년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용철 목사님께서 사회봉사 기관으로 설립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공항에서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라이드를 주고 아파트 구하는 것, 아이들 학교 입학을 도와드리고 영어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주요 업무였지요. 48년이 지난 현재는 18명의 헌신된 이사진의 지도 아래 전문성을 갖춘 30명의 직원과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가족 강화 프로그램,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인과 아시아계 이민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사회복지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사무총장 조지영입니다. 제5회 한인 정신건강 온라인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주 한인사회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카와의 파트너 기관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한인사회의 정신건강 관련 자원 개발과 연결을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도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미네소타 한인복지센터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공광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인 정신건강 컨퍼런스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팬데믹 이후에는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협력기관 미주 지역 전역에서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그 컨퍼런스를 위해 준비해 주신 카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미네소타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 한인복지센터를 꼭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댁에서만 갇혀서 지내시려니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씩씩하게 지내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위기를 기회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No school and no fun with friends? Remember, you still have a choice to have fun and stay connected with them. You just need to be more creative. Think about what you can do. 여러분, 온 가족이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지내시려니 힘드시죠? 부디 이 기간이 가족들 간의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로 나와 이웃이 멀게만 느껴지시죠? 서로에게 따뜻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밝은 미소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응원합니다. Hey everybody,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all this pandemic, it will pass. So do what you can today. And should tomorrow come, then we'll go at it tomorrow. As for today, have hope and you gotta live. You gotta live. 저희 상담가들이 전해드린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인정신건강협회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주 지역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영상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요. 또 따뜻한 격려와 또 응원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김용호 회장님 인사와 함께 주제 강의를 맡으신 유은정 박사님 소개를 해주시겠는데요. 그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금 채창의 밑에 하단에 스크린 하단에 보시면은 챗이라고 써 있는 그 채창에 여러분들께서 강의 중간에 궁금하신 질문들을 작성하실 수 있는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밑에 채창에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요. 궁금하신 질문을 간단하게 two, three sentence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강의 중간에 질문들을 뽑아서 또 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용 회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인정신건강협회 카와를 섬기고 있는 김용옥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전문 상담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아름다운 재능 기부와 수고로 이번에 제5회 한인정신건강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카고의 한일종합복지관과 켄윈,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미네소타 한인복지센터, 그리고 LA 한인가정상담소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이민 생활이 너무 외롭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럴 때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참석하고 계시는 많은 상담가들과 한인 기관들이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을 위해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유은정 의학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유은정 박사님은 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리고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너가 예민한 거야 등 다수의 도서와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 CGN-TV 유은정의 원장의 마음치료 코칭 세미나, 그리고 유튜브에 아주 귀한 강의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치유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정신과 전문의가 있고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문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은정 박사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잘 갖추신 균형 잡히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겸손함과 따뜻함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계신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정신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그 김용옥 회장님과는 15년 전에 플러 신학대학원, 캘리포니아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던 바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저도 유학생으로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고 또 많이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30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에 저를 도와줬던 천사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상담가를 찾고 싶었지만 상담가를 찾을 수 없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장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교회에서 도움을 또 많이 받았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방황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 개원하면서 미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 또 유학하신 분들,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나 목회자 가정분들 상담할 때 참 정신건강 서비스를 미국에서 받는 것이 또 외국에서 받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좀 옆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도 역시 제가 개원했던 한 15년 전만 해도 정신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도 있고 또 국민의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그 인식, 아까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 내 마음은 안녕하니 뭐 이런 그 팻말들을 들고 계신 걸 보고 제가 너무 반가웠는데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 동네마다 또 건물마다 정신과가 참 많이 생기고 있고 예전보다 내가 정신과를 가는 게 맞나? 하는 분들도 내가 좀 상처받고 또 약간 힘들고 또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선뜻 그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제가 20년 전에 했던 정말 새벽 기도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정신과나 상담이 정말 문턱을 낮춰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 좀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좋고요. 또 정말 그런 쪽으로 트렌드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그 코로나의 팬데믹이 이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팬데믹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들이 전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주제 강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강의 키워드는 상처입니다. 제가 잠시 주제 강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소개였고요. 이번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 상처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 강의 준비할 때 바운더리스라고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센드의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옥 박사님 혹시 보셨나요? 제 이야기 다 들리고 계시죠? 박사님 저기 스크린을 지금 강의안이 아니라 다른 스크린이 지금 스크린에 있거든요. 네, 파워포인트를 다른 걸로 쉐어해 주시겠어요? 스탑해 주시고 네, 지금 네, 스크린 쉐어 됐나요? 네, 이제 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제 이야기 들리시죠? 네. 제가 사실 뭐 온누리 교회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CGN TV 유튜브도 많이 했는데 웨비나는 사실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래도 미국에 오는 것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해서 시작했는데요.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봤던 책이 이제 바운더리스라는 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라고 해서 한 2년 전에 또 다시 재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보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다시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워크숍에도 이번에 바운더리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을 넘지 말자. 그 선에 대한 것이 한국말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나의 선은 여기까지니까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선을 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모르는 사람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직장 동료, 또 자녀, 부모님, 가장 가깝게 부부, 그러니까 서로 선을 넘는 그런 건데, 워크숍에도 바로 부부와 자녀에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참 기대가 됩니다. 제 책도 역시 상처와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는 이제 브리핑한 내용들이고, 한국에서도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굉장히 30만 권이 출간되었고요. 또 해외에서도 뭐 일본, 베트남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서 출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책은 아까 내 마음도 쉴 곳이 있나요?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관계에 대한 책을 이제 제가 많이 내게 됐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상처, 표현, 사랑, 예민, 자존감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예민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담가로 계신 분들은 예민하지 않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강의에서도 예민해야만 상담할 수 있다. 또 내가 예민하다는 거 이제 인정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민한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예민하다? 나 예민하지 않아.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또 본인이 예민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민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책을 하면서 또 제2의 화살을 자꾸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의 예민함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스크린에서 10개의 질문 다 보이시나요?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도 내가 예민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민한 것이 우리가 소음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층간소음이라든지 청각이 과각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내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어떤 그 뇌의 작용, 또 감각의 예민함, 민감함. 그래서 우리 Highly Sensitive People이라는 HSP, 이에 관련된 책들과 강의들도 많이 있죠. 뭐 끔찍한 영화를 잘 보지 못한다든지, 공감을 잘하는 분들든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소심하다. 한국말로도 이런 표현이 있죠. 너 왜 이렇게 소심하니?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그리고 사람들과 눈을 잘 못 마주치거나 항상 긴장 속에 있는 분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좀 꺼려지는 경우. 코로나에서 너무 편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마스크 쓰고 얼굴을 보이지 않고 표정을 보이지 않아서 너무 좋다. 편하다. 내 얼굴을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긴장하면 나는 내 표정이 굳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편하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 벗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시험이나 발표, 또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걱정들. 사실 생각이라는 것들이 정말 끝이 없는데 꼬리를 물면서 계속되는 생각들. 이런 것들에 지금 제가 이제 28가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7개 이상 해당되면은 매우 예민한 사람, 예민한 편에 속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상처를 받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유리 멘탈이라는 거예요. 즉 강철 멘탈인 분들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 나는 괜찮아. 난 이렇지 않은데? 라고 상처를 툭툭툭 그냥 튕겨버려요. 근데 유리 멘탈인 분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나한테 와서 탁탁탁탁 유리파편처럼 박힙니다. 그런 분들 살펴봤더니 굉장히 자존감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존감은 자신감과는 다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과 또 겉으로 보이는 스펙, 나는 박사야, 나는 교수야,
나는 어디서 뭔 장을 맡고 있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스펙과는 아주 다른 거죠. 왜? 자존감이라는 거는 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자존감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긍정심리학이 또 트렌드인데 자신을 긍정하다는 게 뭘까요? 자신을 긍정하다는 거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를 좋게 본다는 게 아니고요. 또 나의 없는 부분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냈던 2016년도 그때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는 이제 심지어 이렇게 자존감 파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존감을 우리가 올릴 수 있을까? 왜 한국 분들은 또 뭔가의 어떤 키워드에 꽂히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 수업,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었고 저희도 이렇게 자존감 파티, 모르는 분들 다 모여서 강사들도 있고 또 책들에 뭐 북콘서트도 하면서 이렇게 자존감 파티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자존감 파티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던 이유는요. 셀러브레이트 하자는 이유였어요. 너도 자존감 낮고 나도 자존감 낮다. 우리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해주고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지 뭐 수업을 듣든 성적을 올리는 것처럼 거기서마저도 자존감을 올려야 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참 처음 보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모임에 뭐 주제 강사로도 참여하고 또 스몰 그룹의 리더로도 참여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 시간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밤 10시가 돼서 카페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카페를 빌려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자기 얘기를 할 곳이 없구나. 근데 그중에 이제 어떤 분은 이렇더라고요. 내가 가족에게도 하지 못하는 얘기를 여기서는 할 수 있다. 원래는 나의 가장 친밀함을 누려야 될 사람이 가족인데 요즘에 가족들이 다 너무 바쁘고 또 가족이 같이 식사할 경우도 많지 않고 또 가족은 심리치료사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는 순간 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마 여기 계신 심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집에 가면은 가족이 이야기 잘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저 역시도 뭐 직업적으로 그렇지 뭐 남편과 뭐 자녀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스몰 그룹으로 또 파티를 이제 우리가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심리치료 센터를 열면서 이렇게 병원과 센터가 같이 있다는 것. 여러분 병원에 오셔서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저는 약은 안 먹을래요. 저는 상담만 받을래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상담만 받겠습니다. 저는 약을 먹지 않을래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여러분 뇌가 나의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거고 나의 심리 상태가 나의 뇌를 또 가소성 있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내가 우울하면 온몸이 아픈 거고요. 몸이 아픈 통증을 갖고 있으면 또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또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IMF와 같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에는 또 우리 작은 일개 개인이 그 앞에서 개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역시도 IMF 때문에 아버님을 잃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을 잃거나 집안의 경제가 파탄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을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 개인으로서 너무 그 무능함을 느끼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바로 저는 한인정신건강센터가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또 교회에서 많은 카운셀러 분들, 또 많은 섬기지 않는 많은 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처에 대한 주제, 상처는 왜 받을까? 상처 누가 받죠? 상처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상처받았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잘 받는 건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분에게 받습니다. 또 내가 잘해줬던 사람에게 또 받습니다.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 책에는 상처받지 말려면 잘해주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어디까지 잘해줘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잘해주세요? 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희생해야 되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 그렇게 선을 긋는 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요? 바운더리스라는 책에서도 그걸 많이 강조하고 경계의 심리학에서도 많이 강조하죠.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잘해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어떨까요?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꼭 표현해 보세요. 우리나라 분들은 참 표현을 못해요. 저 역시도 사실 뭐 40, 50대 여성분들 또 한국에서 어떤 그런 권위적인 가정에서 자란 분들 전부 다 특히 여성이라서 우리가 뭐 박사고 뭐 의사고 이런 것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요. 나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감정적인 것들을 참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을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 있었을 때도 그랬고 우리는 관계를 생각하고 상처를 생각하면요. 감정이 욱하고 끌어올라요. 서러움. 특히 한 20, 30년 전 엄마에게 받았던 서러움부터 다 뭐라 그럴까요? 호박 넝쿨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이렇게 끌고 올라오죠. 그러면서 그 감정이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한꺼번에 다 쏟아 퍼부으면서 오히려 관계를 망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참아요. 참고 계속 맞춰줍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상대방에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구정 또 이런 땡스기빙 이런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 이제 있는데 제가 상담하는 분들 중에는요. 그런 가족들의 모임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가족들이 모이면 꼭 싸운대요. 가족들이 모이면 꼭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제발 자녀들이 나를 공경해라.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너는 엄마에게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니?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러면 자녀들을 상처 준 적은 없는지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적은 없는지 한 번쯤 입장을 바꿔놓고 꼭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려요. 반대로 자녀분들도 내가 그동안에 엄마에게 이런 걸 당했었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엄마의 마음을 또 좀 잘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좀 명심하면 좋겠는데요.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럴 거야. 너를 위해서 다 하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냥 튕겨내라.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꼭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또 2번째로 여러분, 남이 정해놓은 원칙에 압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얘기 있죠. 지금 너 나이 정도 되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니? 또 너는 왜 그 정도뿐이 못하니?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정해놓은 원칙인 거죠. 이런 원칙에 압도되지 말고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나의 자존감을
근거한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씩 빌드업 해봐라. 또 세 번째는 내 모든 경험을 부정하지 마라. 여러분이 애써서 여기까지 이루고 여기까지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속속들이 알지 못해요. 그것은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부정합니다. 갑자기 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내 안에도 아마 있었어요. all or nothing. 뭐가 아니면 도 아니면 뭐라는 어떤 심리 있죠.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요. 그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무 잘못했구나. 난 너무 한심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야. 난 너무 예민해. 참 그 사람 나빠. 나를 어떻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지? 너무 분해.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사고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 잘했던 일들, 이런 것도 갑자기 백지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난 상담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해드리는 말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의 직업은 말하는 직업이 아니라 사실 듣는 직업이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결국 제가 해주는 말은 환자분들 딱 한두 가지 붙잡고 가세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그동안 참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 견디셨어요. 또는 지금까지 이런 것도 참 많아요. 아이들도 잘 키우셨고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도 잘 지켜내셨고요. 또 사실 뭐 한인 사회가 이민 사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서비스적인 네트워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만들지 않았어요. 이런 어떤 경험들에 대한 칭찬, 또 인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부당한 대우는 자신이 만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국 상처는 자기가 만드는 경우도 참 많았다는 거죠. 내가 나를 스스로 비난하는 것. 또 되게 수치심을 느끼는 것. 나는 이걸 잘못했다라는 거를 그냥 분리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어떤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doing과 being을 좀 분리시켜라. 내가 설사 그것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가 설사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내가 설사 뭐 어떤 직장이나 학업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는 그와 분리해서 생각해라.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결국은 그런 부당한 대우는 결국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걸려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이제 액션 플랜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요것만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4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쏘지 마라. 대부분의 비난의 화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한테 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2번 맞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나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쏘지 말자. 2번째는 잘 보이려 하지 말자. 여러분 잘 지내고 싶다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깨달은 건데 제가 상처를 받는 경우는 이제 직원들에게 받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김영호 회장님은 어떤 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직원들에게 상처를 받지? 또는 어떤 환자분들이 왔을 때 왜 부하 직원에게 상처를 받지? 왜 교회에서 저 집사님에게 상처를 받지? 하고 했었을 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곳이었다는 거죠.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내가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인정 욕구에 기인된 상처였다. 인정 욕구라는 걸 참 버리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진짜 컨퍼런스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집안일을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는 것들도 결국 보면은 참 인정 욕구에 우러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밸런스를 찾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가 지금 이런 잘해주려는 행동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인정받기 위한 건가? 아니면 정말 저 상대를 위한 것인가? 또 이 공익을 위한 것인가? 상대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상처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리 노력하지만 상대방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나는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도 상대방은 나와 같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제가 과감하게 말하죠. 제 책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내용 뭐죠? 모든 인연 다 끌고 갈 필요 없다. 때로는 성급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저 사람을 내가 경험해보고 옆에서 지켜보고 자세하게 지켜본 결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나의 엄마는 나에게 항상 그렇게 모진 말만 하는데 정말 엄마하고 인연 끊고 싶다. 그런 분을 상담하는 경우 참 많거든요. 그랬을 때 물리적인 거리 물론 필요합니다. 독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당분간 연락을 좀 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굉장한 죄책감에 많이 빠져요. 내가 이래도 될까요? 원장님 제가 가족인데 가족을 이렇게 인연을 끊어도 괜찮아요? 멀리 이렇게 둬도 되나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죠. 당분간은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자기 보호도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게 유리파편이 팍팍 박힌 마음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또 대면할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나의 성숙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단단한 마음을 기르는 그런 시간들을 벌기 위해서라도 모든 인연을 잠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가장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인연을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성숙의 이제 성장의 어떤 걸 자기 초월의 이제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건데 자기 초월을 할 때에는요. 이런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직원들은 다 그 정도에서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 라는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의 상황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객관화 작업이라고 얘기하죠. 그 상담하는 작업이 사실은 이제 객관화 작업인 거죠. 나의 어떤 틀에 갇혀서 생각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또 내 인생을 또 그 상황을 큰 그림에서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정말 코끼리의 코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의 큰 부분들, 꼬리도 만지고 덩치도 만지고 환경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심리 치료이고요. 심리 상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오셔서도 이런 질문을 해요. 상담 도움 되나요? 아니 그냥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되지. 내가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런 분, 처음 보는 분에게 내가 이렇게 다 얘기해야 되나요? 상담을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물론 예전에는 당연히 이해하니까 상담을 오신 건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상담가로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만큼 절실한 거죠. 나의 이야기를 꺼내 넣을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건가? 또 그만큼 나는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확인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이제 그걸로 훈련된 분들이라는 것. 또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 또 상담가의 중요한 자질이 바로 confidentiality라는 것. 비밀 보장과 어떤 객관적인 어떤 나만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한국 분들 수치심 문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평가받는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빙의 존재로.
나의 존재론적으로 이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판단, 또 나의 비교, 다른 사람과의 비교.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구나. 그랬을 때에 그 스스로에게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같이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이 어떻다고요? 사람이 다 그렇지. 사람이 다 그렇지. 우리가 이런 말이 뭐냐면 회색 분자가 되보자는 거예요. 회색 분자. 그냥 이 편에서 극단적인 블랙 or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 또는 한국 표현으로는 뭐 아니면 도. 그런 all or nothing의 어떤 심리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을 수 있겠다. 요즘 한국은 굉장히 극단적인 폐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또 페미니스트도 그렇고 또 지역색이라든지 연령별로 나이 또 성별 젠더 이슈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저는 물론 이제 자기의 어떤 포지션 자기의 스탠드 포인트를 갖는 것은 참 맞는 건데요. 그렇다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정말 너무 배척하고 하는 것은 또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에서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상처로 와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한 번만 그 상처를 주고 관계가 힘든 사람의 그 입장에서 영어 표현으로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는 표현이 있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처를 받을 때 늘 걷는 길입니다. 뭐 이렇게 둘레길이라는 것을 걷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도 한번 자신만의 상처를 위로하는 그런 쉴 공간, 물리적인 공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멀리서 전경을 봤을 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빌딩들이 많고 나는 정말 깨알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큰 그림. 그리고 저는 감정 클리어 리스트도 많이 작성을 합니다. 일기 같은 걸 쓰면서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일을 했구나.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3년 후 지나 보니까 그 사건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적어보기도 합니다. 또 좋았던 경험, 나빴던 경험 다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상담에서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그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 업 앤 다운들이 다 있잖아요. 좋았던 경험. 근데 터널의 끝도 있고 또 여러분 항상 그 시간은 지나가잖아요. 인생에서 버릴 경험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상담을 하고 나서 성숙한 분들이 저도 상담을 하는 분들에게 이제 남기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이 말을 꼭 하십니다. 원장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 제가 이혼을 하고 실연을 하고 사업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상담을 받고 나니까 버릴 경험이 하나도 없더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인생에서 버릴 경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 강의는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에게 Q&A를 받는 시간을 또 드리고 양방향으로 웨비나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 강연은 이제 브리프하게 상처와 어떤 관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워크숍에서 주제별로 잘 다루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 Q&A 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은정 박사님.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도 굉장히 힐링이 되고 또 중요한 액션 플랜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 정말 너무
너무 다양한 질문, 좋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저희가 정말 모든 질문들을 다 여쭤보고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유은정 박사님의 강의가 유튜브에 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오기 전에 두어 개를 듣고 와서 사실은 거기에서 그 제비뽑기 박사님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꼭 유튜브를 찾아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그 질문 들어오신 것 중에서요. 이분은 박사님의 좀 영상을 보신 분 같으세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그 폭식 장애라든지 또 식이 장애 그 문제에 있어서 그 심리적인 정말 치료를 가 필요하고 또 그런 거를 받으려면 이 자존감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필요한지 그런 질문을 주셨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제 전문 분야가 식이장애, 이팅 디스오더고요. 정신의학에서 식이장애와 또 비만이 사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죠. 우울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이 주목받다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여러분 식이장애와 폭식증이 급증하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혼자서 폭식을 하거나 또 가족들이 다 잠든 야간 밤에 야식을 많이 먹고 자서 아침에 얼굴이 뭐 퉁퉁 부었다, 소화가 안 된다, 또 살쪄서 어떡하냐, 살찌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 또 미국에서는 날씬한데 한국어 안 보니까 난 너무 뚱뚱하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유학생활 했을 때는 미국에서 교포로 있었을 때는 나는 이 정도면은 평균은 갔는데 한국이니까 왜 이렇게 다 날씬해요. 나 너무 뚱뚱해서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고 오세요. 제가 그 식이장애를 보면서 느낀 점들은 쥐 실험도 있었어요. 사실 쥐를 우리가 가둬놓고 프랑스에서 진행한 실험인데 가둬놓고 혼자 두면 계속 설탕물을 먹습니다. 음식을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갇혀있는 삶,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언제였죠? 코로나가 바로 코비드 시대가 딱 그 시대였죠. 내가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면 뇌에서 우리가 쾌락물질을 찾습니다. 근데 쾌락물질을 찾는 건데 뇌에서 가장 빨리 쾌락물질을 찾는 게 바로 음식. 특히 단순당이라는 건 혈당으로 바로 흡수되면서 소화기관에서 올라가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초콜릿만 먹어도 갑자기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달달한 커피를 먹으면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기분을 겪지만 혈당이라는 거는 바로 또 떨어지면서 다시 또 저혈당에 빠져서 슈가 블루스라는 그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설탕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메커니즘에 빠지게 되는 거고 결국 가서는 계속 특정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존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결국은 자기 확신이거든요. 내가 나를 수딩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가 나를 위로하고 자기 확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강철 멘탈이라고 했잖아요. 상처를 튕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자존감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것, 또 회복 탄력성, 내가 어떤 힘든 일들을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코로나의 어떤 환경에서도 모두가 다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튕겨내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숨통을 트인다든지 근데 그럴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또는 내가 쉽게 이런 것을 해소할 방법들을 몰라서 또 그런 리소스가 부족해서 또 그런 어세시빌리티가 떨어져서 가장 쉬운 게 사실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심리적인 허기 나의 어떤 가짜 식욕이죠. 사실 실제로 느끼는 식욕이 아니라 그래서 웬만큼 먹어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은 젤리를 10봉지, 초콜릿을 막 3, 4개씩 이렇게 먹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치료는 보통 이제 SSRI, 항우울제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것이 또 쾌락 물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런 어떤 아까 이야기한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스킬들을 알려드리는, 또 결국은 자존감을 높이는 심층 심리 치료를 하게 되죠.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너무 그 어떤 정말 그 뇌의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그런 원리를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심리적인 측면까지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은요, 박사님. 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상처를 받고 또 이제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이 가족분들 중에서 이런 정신질환, 특히 이제 어떤 배우자가 이제 그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계신다든지 이런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들,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의 상처받지 않고 내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조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제가 진료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정신과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어쩜 그렇게 깨알 질문들을 해주시는지. 저는 참 표현하지 못해서 화가 나는 사람들도 있고, 불공평한 사회에서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참 요즘에 우리나라 화병이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폭발하는 사람들.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을 하면 뭐 묻지마 폭행이 되는 거죠. 길거리에서도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콜센터나 아니면 상인들에게 화를 낸다든지, 음식점에서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 와이프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데이트 폭력, 가족이 아니더라도 연인에게 화를 낸다든지,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 또 주변 아이들, 왕따를 시킨다든지 학교 폭력도 굉장히 많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불공평한 걸 느꼈을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내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죠. 또 유전적으로도, 또 저는 항상 이제 의사니까 유전적으로도 뇌에서 또 그런 폭력성을 더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이 폭력성을 많이 보였던 분들, 가족에서 대화를 해도 화를 내면서 대화를 했던 분들, 아시죠? 뭔가 말을 해도 비난과 짜증이 얻은 말투, 이런 테크닉을 가졌던 분들. 그것은 실제로 유전적으로도 또 뇌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학습하는 거죠. 학습이 어렸을 때부터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분노를 폭발하는 것도 나쁘지만 분노를 억지로 참았을 때 그것이 내 내면으로 향하는 경우가 사실은 또 우울증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노의 가장 내면을 선택하는 부분, 내면으로 향할 때 밖으로 분출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또 우울장애가 오는 거고,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것이 바로 자해나 자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가 그런 경우다 할 때는 사실은 제가 그 자리를 피하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3초만 피해 있어요. 그 화를 내는 사람에게 내가 맞받아치면서 그 화를 증폭시키는 경우들도 많고, 화가 일단 난 사람은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죠? 냉수 먹고 송차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복잡한 심리 기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물을 마시는 동안 내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피해 있을 수 있고 감정에 휩싸이는 거를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어떤 거죠? 마치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이 휙 불어서 휙 날아가죠.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람은 나한테 옵니다. 근데 잠깐만 몸을 사리고 있으면 바람은 지나가요. 바람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상처받고 또는 그것을 더 증폭시켜서 그것이 막 돌풍이 되고 나에게 큰 피가 돼서 집이 날아갈 정도가 되지 않도록 몸을 사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에서 증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거 그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 증상이구나.'라는 걸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고 감정은 지나가는 거고 그 자리를 잠시 피해서 물을 마시면서 네 고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도 너무 짧지만 아주 간략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질문들이 너무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지만 지금 시간상 다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워크숍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답변을 듣지 못한 질문들은 여러분들 선택 강의로 가셔서 질문을 하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정 박사님 오늘 너무 좋고 유익한 말씀,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제 강의로 이동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워크숍은 저희가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카메라를 또 켜시면서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요. 너무 많이 아쉬우시지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시고요. 저희가 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평가서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이 평가서 작성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다음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성을 해서 서브밋 해주시면요. 저희가 그중에서 5분을 추첨을 통해서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은요. 카와 웹사이트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공지해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정말 카와가 이제는 네이션 와이드로 성장을 하면서요. 지금 새롭게 웹사이트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는 미 전역에 계시는 전문인들과 그다음에 도움을 필요하시는 한인분들이 좀 더 빠르고 쉽게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그 부분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은 내년 또 저희 제6회 컨퍼런스 때 다시 뵙기로 하고요. 그 워크숍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